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이번 주 내내 어김없이 미국 시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시가보다는 한번 올려치고 빠지면서 음봉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지속해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을 만들어냈어요. 테슬라가 시외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에서 한 2% 정도 하락을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영업 이익률이 8%대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테슬라가 20%대 고마진을 남기다가 16%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 8%는 조금 우려감을 보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또 실적도 지난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났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 안 좋을 거 몰랐나요? 그거 이미 알고서 270불부터 200불 정도까지 빠진 거잖아요.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망으로는 24년도 힘들 것이다. 막 성장은 하겠지만 머스크가 제시한 50% 상승은 힘들어. 한 20% 정도 상승할 것 같아. 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든 외신의 전망이고 머스크가 제시한다고 보면은 이번에 과연 24년에 인도 대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요건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제가 어제 미리 이야기 드렸습니다. 24년에 전기차 시장에 출시하는 신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되고 테슬라 자체도 자동차잖아요. 자동차는 신차가 나오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근데 올해 벌써 신차가 모델 3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 LFP까지 탑재해가지고 가격까지 좀 맞추고 있거든요. 아무튼 뭐 가격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으니까 판매가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그 다음에 모델 Y의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기대감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모델 3와 모델 Y가 주력 모델인데 이 모델들 판매할 수 있는 이 모델들이 구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대기 수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모델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수요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당장 올해까지 안 좋다 칩시다. 올해 내내 계속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 상반기만 조금 넘어가더라도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실립니다. 지금 2000년은 암흑성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1월달에 썸네일을 준비해봤는데 이게 1월의 첫 썸네일입니다. 사실 이거 제목이 1월을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1월을 피해가세요 라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요거 내용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모두가 1월 좋을 거다, 1월에 낼 일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뚱맞게 1월을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1월 3, 4일에는 바이오 차익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만들어야 돼요. 계속 현금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저점, 요 보라 시그널, 노랑 시그널이 코스피에서 포착이 됐을 때 여기서 우리는 미국 시장 상관없이 5% 현금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5% 쓰고 현재 저도 10% 현금을 유지하다가 7% 현금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건 한 번만 우리 증시가 올라가줘서 현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번 주였는데 생각보다 반등이 너무 약해가지고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무튼 이건 어제의 썸네일인데 바이오의 대장은 현재 HLB다. 어떤가요? HLB 대장 맞나요? 오늘도 10%대 상승 나왔고 특히 이날은 어떤 시세를 보였냐? HLB가 쭉 올랐다가 윗꼬리를 엄청 길게 달았던 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HLB 차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을 동반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HLB의 FDA 3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3상 뚫은 다음에 매출이 어떻게 찍힐지 전망, 이런 것도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시총 그때 당시 6조였죠. 6조 너무 쌉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에선 쫄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계열사들이 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뭐 이노베이션, 테라퓨틱스, 글로벌, 제약, 생명과학 다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알짜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알짜들을 잘 캐치하면은 정말 좋은 수익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지금은 HLB 본주만 올라가지만 차후에 계열사들 주식도 상당히 좀 큰 모멘텀을 받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아직도 HLB 관련해가지고 기회가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현금을 어디에 쓴다고 했죠? 현금이 생기면은 시장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바이오에 베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비메모리가 주인공 맞습니다. 근데 얘네는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드라마가 끝나가는 시즌입니다. 얘네 드라마 이제 결말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드라마 신작이 기대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그 신작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금리 인하가 앞에 껴있으니 금리 인하가 만약에 3월에 안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1월 FOMC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한번 바이오가 충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빠지는 것까지 기다려 보겠다. 이런 것들 차트를 통해 가지고 꾸준히 리서치를 해야 들었습니다. 이 얘기도 계속해서 이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시장의 반응 자체가
추세 전환보다는 반등으로 본다. 지금도 반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오늘 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테슬라 얘기를 뭐 이어서 조금씩 해보면 테슬라가 이제 매출이 252억 달러 예상치 하회했다. 예상치 하회는 사실 뭐 기정사실화였죠. 지금 전기차 업황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영업 이익률이 반토막 난 거. 이게 조금 더 문제거든요. 16%였다가 이제 20% 깨졌을 때도 이거 이랬는데 이때는 좀 합리화했던 게 일론 머스크가 판매 가격을 낮췄어요. 가격을 낮춰서 가격 경쟁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 금리를 상쇄시키려면 가격을 낮춰서 경쟁을 했어야 됐거든요. 고금리를 하다 보니까 구매할 때 이 파이낸스라는 거를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그 금리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걸 이제 판매 가격 할인으로 해가지고 상쇄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좀 이런 자동차 업계 판매량 이런 것도 호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올해 더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저가 모델까지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 모델도 풀체인지가 되고 그래서 테슬라 나름에서는 지금 그냥 어두운 터널 끝에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막 비관적으로 무너진다 뭐한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주항공 관련해서 스페이스 X의 가치만 생각하더라도 뭐 테슬라 걱정할 거 있나요? 걱정할 거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모델 Y 가격이 지난 1년간 26.5%까지 낮아졌다. 이건 가격 경쟁률도 있는데 모델이 구형화가 됐다.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전기차 수요 줄어든 것도 영향 있죠. 근데 그거와 별개로 또 테슬라 자체의 문제도 있는 거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사이클이 도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3년에는 역사상의 연구 개발 비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 성장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44억 달러, 5조 9천억 이렇게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있나요? 지금 R&D에 투자를 하고 있다잖아요. 신차 모델 출시하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테슬라 너무 우려감 있게 볼 필요는 없다. 예전에 적자 행진할 때도 이 정도의 우려감 없었거든요. 그럼 괜한 걱정입니다. 테슬라 걱정 왜 하나요? 자,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종합지수가 나름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가 뭐 재차 눌리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가 52주 신고가가 147개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독식적으로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뭐 포스코홀딩스나 퓨처엠 이런 데막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또 시세를 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오늘 2차전지 밸류에 대해서 어제 뭐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제가 잠시 얘기 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냐. 2차전지가 성장주인데 그래도 아무리 SK IT나 뭐 이런 자회사들 끼고 있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에코프로 BM을 봤더니 제가 원래 에코프로 BM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이라도 18만 원 온다? 그럼 이거 너무 싼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밸류를 딱 따져봤더니 이건 아니더라고요. 시세가. 그래서 2차전지도 지금 다 왔어요. 이게 결국에는 뭐 미국에서도 이게 비싸다고 느끼면 차익해서 우리 시장으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 차익해가지고 팔아서 우리 시장으로 투자가 돼서 우리 시장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뭐 반도체가 비싸지면은 당연히 저가매를 느껴서 뭐 2차전지 이제 1분기에 저점 찍힌데 2분기에 그러면 적자 폭 축소하고 회복하려나? 이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벌써 주가는 뭐죠? 가고 있다. 이미 주가는 가고 있다고. 그래서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차전지만 봐야 되냐? 그거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죠? 중심은 바이오라고. 바이오의 투심이 매우 좋아진 상태고 금리나 기대감이 선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다? 셀트리온. 근데 셀트리온의 자체가 이제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얘도 이제 그냥 바이오라고 보긴 힘들어요. 그냥 완전한 헬스케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HLB가 바이오 업종의 대장인 거는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오늘까지 보니까 시총 7조 됐던데 아직도 저는 조금 더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은 HLB의 계열사들이 조금 더 힘을 더 쓰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요런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HLB 꼭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리서치를 하시면은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급을 굳이 누르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제 중국 얘기도 하고 부동산 PF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공매도 얘기도 하고 배당 얘기도 하고 막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거죠. 개인들이 주가 오른다 1조 베팅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괘씸죄 걸려가지고 외국인 형님들이 안 가. 나도 떨어져. 올리면 죽인다. 올리면 죽인다.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미증시의 상승세가 지나치게 빠르다. 이건 근데 사실 신고가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당연하죠. 원래 상승장이 나오면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올라갑니다. 원래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여러분이 이런 말도 하는구나. 당연히 나온 얘기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조정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말에 너무 무게감 가지고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연대 거품. 이건 뭐 언제든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물론 나중에는 기업이 빠지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여기서 언젠가 맞으면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하루에 2번은 맞아요. 12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 다만 리스크 대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들어보였고, 어제는 넷플릭스의 호조로 좀 강세해 보였고, 특히 AMD가 지금 미쳐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신고가 엔진, TSMC도 초강세. 하지만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난 뒤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뭐 하락세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미선물은 그래도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시총이 엔비디아나 뭐 넷플릭스, AMD 최고가 신고가 만들고 있는데 걱정할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왜 선반영을 하는지 이해도 안 돼요, 전요. 테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데 우리 시장 막 2차전지 개작살 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가지고 뭐 LG 엔솔, 테슬라 거기 싸니까 당연히 많이 빠질 거고, LNF. 근데 LNF 오늘 마이너스 11%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테슬라 느낌보다는 내일까지 코스닥에서 거래가 되고요. 내일 이후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코스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의 패시브 자금이 LNF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마도 이런 거 빠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기관에서 많이 물량이 나왔더라고요. 기관 물량이 LNF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 반대로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 그래서 LNF는 뭐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매력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다만 LNF 플러스 이제는 에코프로, BM 이쪽도 매력이 있어졌어요, 가격이. 그래서 이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결국에 코스닥이 한번 강한 상승을 만들려면 에코프로, BM이 한 번은 쳐줘야 됩니다. 강하게 쳐주고 기다리던지 슬슬 밀리면서 그 다음에 바이오가 올라가든 반도체가 올라가든 뭐 머시기가 올라가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시가총액 코스닥의 상위 1등주는 누구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니까요. 그걸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에 오늘 밤에 테슬라가 뭔가 좀 시세가 안 좋은 상태로 나와버린다, 그럼 내일도 코스닥은 밀릴 수 있어요. 코스피는 올라가더라도.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키높이가 맞아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세 흐름이 조금 엇갈릴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 지표도 이렇게 아침에 정리를 해봐 드렸는데, 뭐 환율을 보니까 조금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빨간 티셔츠를 입었거든요. 오늘은 반등을 진짜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시장이랑 이렇게 괴리가 떨어지나? 라고 했는데, 와, 시작하자마자 여지없이 그냥 찍어버리더라고요. 세력 형님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른 건 장사 없다. 그리고 유가가 스멀스멀 75달러까지 튀기 때문에 제가 2월에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이거 CPI랑 PC 발표하는 거. 그리고 미 국제 수익률도 4%대 이상 유지하고 있어서 시의 큰 자산들은 달러 인덱스도 103포인트 이 정도에 있어가지고 조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보험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현금 진짜 쓰고 싶은데요. 현금 많습니다. 현금 진짜 쓰고 싶은데 안 쓸래요. 오히려 현금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도 결국엔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정말 합리화를 한다면은 그동안 너무나도 못 갔던 우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K 증시를 좋아하시면 안 될까? 너무 싸다 우리나라 주가. PBR이 0.9배입니다. 미국은 PBR 2.6배예요. 진짜 너무 싸요 우리나라 증시. 이걸 좀 외국인들이 매력을 좀 느꼈으면 어떨까. 여러분 현금을 만약에 내가 30% 이상 현금이 있다. 그러면 조금 써봐도 되는데 30% 이하의 현금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FOMC 이거 아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목요일날 우리 시장에 본격 반영이 되거든요. 이 FOMC에 대한 경계감이 당장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언제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OMC에 대한 경계감 반드시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는 연준 위원들이 무슨 말 할지 모르고, 파월도 그렇고요. 왜냐면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핫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기를 식히려면은 파월이 조금 매파적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좀 정리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최소한 현금 10%입니다. 최소가. 오히려 지금 어떻게든 만들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애초에 나스닥이 신고가 가면은 이거 좀 현금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윗꼬리 다는 모양 요런 거 나오면은 이제 현금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라고 했는데 어제 나왔잖아요. 물론 어제 갭을 막 밀어내고 이런 건 아니어가지고 일단 지붕은 만들 것 같습니다. 지붕은 만들 것 같아요 나스닥이. 그래서 시간을 우리에게 줄 것 같은데 시간을 얼마나 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우리 시장이 좀 튕겨줘야 되는데 정말 좀 걱정이 되는 상태고, 그리고 중국의 얘기가 특히 경제 뉴스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만의 부동산 PF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매도 금지에 따른 보복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중국발로, 우리가 중국이랑 조금 많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시장까지 같이 빠질까? 미리 빼고 있는 건가? 우리 시장에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걸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당장 뭐 북한 이런 문제라고 보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것도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결론은요 이거예요. 오늘 제발 반등 한번 제대로 해줘. 반등 못했다. 그리고 우리한테 현금 조금만 만들 시간 줘. 미국 증시 현금 만들 시간 안 주고 있네요. 중국 제발 너희 잘 살아라. 그냥 우리 도움 안 줘도 되니까 니네 잘 살아라. 이런 얘기했는데 미국이 일단 시간 줬으면 좋겠네요. 우리 시장은 제대로 반등을 못했어요. 다만 오늘 눌릴 때는 제가 우리 베타제들에게 오늘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올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올리긴 했죠. 근데 뺀 다음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좀 기어이 오늘은 랠리를 만들 수 있는 강한 시그널을 보였으면 했는데 뭐 기대감은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흐름 보면 기대감은 가질 수 있는데 막 엄청 추세 랠리 쫙 뽑는다? 글쎄요.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미증시 올라간다고 뭐 좋아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얘기 들어볼 수 있겠고, 뭐 우리 증시에서 이제 뭐 왜 힘이 없나 찾아본다고 하면은 외인 비중이 2년대 말에 30을 못 넘어 막 이런 뉴스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22년 6월 24일부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완전하게 순매수로 돌았어요. 근데 이 6월 24일 전에 상반기에는 미친 듯이 팔아제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팔아제낀 게 32에서 한 27%까지 팔았다가 이제 3% 늘려가지고 하반기, 그래서 32라도 된 거예요. 원래 하반기부터 팔았으면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3년에도 상반기에는 미친 듯이 매집을 했어요. 근데 하반기에 8조 정도 매도했습니다. 근데 이 8조가 어디서 났냐? 포스코 홀딩스에서 4조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순 매도는 4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살짝 모순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초 들어서 현물 시장은 오히려 매집을 해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제가 가는 길에 큰 상승은 나오는데 이 누르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누르기가 상당히 아플 수 있으니 1월을 조심하세요. 현금을 만드세요. 제가 현금 만들려고 했는데 뒤늦게 만드신 분들도 있는데, 뒤늦게 하도 잔소리해서 뒤늦게 만든 분들 좋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매크로 지표 보면 아까 다 설명드려가지고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뭐 거슬리는 거는 이런 거, 채권 수익률 거슬리고 유가도 거슬리는 상태. 그리고 원자재는 그나마 조금 오늘 주춤주춤하는 상태인데 인플레 자극하지 않고, 그리고 원달러율이 그래도 어제보다 낮거든요. 1340원 넘어가진 않고 있어요. 고가가 1337원이니까. 다만 달러 인덱스는 좀 거슬린다. 그래서 어쨌든 1320원 아래로 와야 우리 시장이 의미 있는 추세 랠리를 만들 것이고, 1330원 이하 정도는 와야지 그래도 상승세를 조금 만들어낼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이 정도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흐름 보면은 정확히 요런 데거든요. 요런 데서 제가 우리 베타제들한테 지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점심 때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깨지면 안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 말아 올렸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야 이거 잘못하면 시장 쏟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저도 막 엄청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개인이 매도로 따돌려 놓고 기관이 이렇게 매집을 하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그냥 시장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 정도 보였고요. 코스닥은 그냥 뭐 독자적인 흐름이었습니다. 2차전지가 작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빠졌는데 반도체가 그나마 조금 나중에 올라와줬고, 바이오가 오늘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HLB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와 같이 오늘도 AI가 붙은 건 다 죽였어요. 그나마 온디바이스 몇 종목은 붙었는데 AI 인공지능 붙었으면 다 죽였고, 특히 AI 바이오, 뭐 류니비오, JLK 이런 친구들은 제가 진작에 보지 말자고 하고 있죠. 그리고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거 제가 진작에 이거 재무상으로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말자고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확실히 좀 힘이 없습니다. 돈 없는 친구들, 바이오 중에서 돈 없는 친구들 피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좀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땡기는데도 외국인이 선물로 잡아는 주는데 프로그램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상승세가 제한이 걸렸다. 역시 프로그램 도움 없이는 조금 쉽지가 않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도 코른 쪽은 잡아주고 풋을 좀 팔아준 게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자, HLB 윗꼬리 달고 차트만 보면 이거 이렇게 야 이거 어제 뺐으니까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 뭐라 그랬죠? 이게 HLB라는 종목이 공매도가 원체 많다. 그래서 프로그램 가지고 이거 그냥 외국인이 찍어 누른 거라고, 시세를.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건 뭐죠? 재료가 있을 때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재료가 없을 때 올라가야 진짜다. 재료가 없을 때 올라가니까 진짜입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외국인 기관은 나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흔들기다.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흔들기 나오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적어도 시총 한 9조, 10조 정도는 가도 좀 무난하다. 일단은. 왜냐면 3월에 파이널 브리핑인데 이거 전까지는 좀 랠리를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HLB가 중요한 건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안 무너지는 게 중요하다. 제약 업종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HLB
이 친구들이 시총 1위, 시총 2위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총이 거의 한 4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올라가봤자입니다. 얘 12만원, 13만원 가면은 뭐 시총이 거의 5조, 6조 가거든요. 이거 셀트리온이랑 합병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합병 쉽지 않아져요, 이러면요.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세가 제한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치를 가지고 보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셀트리온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선 최대한 여기 한 21선 위로까지 한번 20만원 도전하면은 그 다음에는 제 차 눌린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눌리긴 나올 것 같거든요. 눌리는 거 보고 저쪽 깨는지 안 깨는지 이거 확인하고 붙어도 되고, 그거 아니면 200일선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긍정 회로를 마냥 돌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HLB 그룹 쪽이 유리하다. 그리고 알테오젠, 레오켄 바이오 지속적으로 얘네는 재료가 이미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추세적으로 막 미친 듯이 간다? 글쎄요. 일단 바이오의 랠리가 나오면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미친 듯이 얘네 개인 모멘텀으로 날아간다? 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나마 알테오젠은 뭐 지분 가치라는 거를 또 수치로 매길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계속 머크와 박순재 대표의 딜이 그냥 뭔가 좀 질질 끌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풍문 같은 게 돌 수가 있는 거죠. 그 풍문이 나올 때마다 혹시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봐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NKMX 어제 정리를 해봐 드렸는데 아무래도 요거 흔들리는 거 보면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 국강 그룹과 이런 NK365 요거 진출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출이 안 됨으로써 아마 재무 문제에 대한 우려감,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 요런 게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제가 기관이면 그런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관에 이탈이 많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AI 바이오는 진작에 얘기 들었죠. 그래서 AI 바이오 특히 얘, 저도 이거 단타 치려고 딱 보다가 이제 제가 매수를 하기 전에 항상 재무를 확인하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봤더니 이거 아닌데? 돈 녹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근데 돈 가진 게 없어. 상장했는데 왜 돈이 없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는 안 한다. 적어도.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가 잘 버티다가 한번 밀려준 케이스고, 뭐 이쪽 별로 매력 없습니다. 그리고 HLB 쪽,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특히 매지온도 201선을 좀 지지 못하고 내려온 상이거든요. 그리고 뭐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조금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얘는 별개죠. 얘도 알테오젠 같이. 그래서 오늘 볼 친구들은 그냥 제약업종이 올랐지만 이거 다 HLB 빨이었다. 그나마 한올이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으니까 지지 정도 해준 모습. 그리고 세포치료제가 바이오 반등 날 때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못 오른 지지력을 좀 한번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정도다. 그리고 반도체도 HBM이 아침에는 강세였고 특히 HPSP가 와 5%대 이상 강세를 보이다가 마지막엔 결국 음봉으로 끝났네요. 그래서 음봉 시가보다 대다수가 음봉으로 마감하는,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는 항상 조심하자 했다. 드라마의 끝물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드라마의 이제 완결편이 마지막 회가 거의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세 빠지니까 당연히 힘 못 쓰는 게 당연한 거죠. 엔터주는 게임이나 세트니까 당연히 못 쓸 거고, 그나마 이 의료 미용 기기주가 좀 빠진 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원스랑 휴메딕스 얘네가 이 정도로 빠질 건가 막 이런 생각 들었고, 한국 BNC는 이제 얼마 전에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밀렸는데, 얘도 좀 어쨌든 기업 탈바꿈은 한데 시장의 신뢰도가 지금 없는 상태라 그 신뢰도 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덴티움도 이렇게 빠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빠지면은 얼마든지 공략이 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형 의료 미용기기죠. 이런 것 좀 빠졌는데 요즘에는 무중만 하면 빠진 것 같아요. 얘가 어제 0.2주 무중했는데 주주 가치 재고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0.2주 무중이라는 게 공매도를 쫓아내고 신용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공매도랑 신용이 지금 공매도 금지 상태인데 잠재되어 있는 공매도 물량 그냥 던져버리고 신용 잔고 던져버리고 이런 게 오늘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로 다가온 게 아닌가. 차후에는 좀 주주 가치 제고가 되긴 할 겁니다. 주식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경선에서 거의 확정되었죠. 트럼프로. 그러면서 이제 풍력,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까지 같이 눌리는 모습 정도 보인 거고, AI 묻어있는 챗 GPT, 메타버스, 로봇 전부 다 힘 못 썼다. 제가 로봇, 챗 GPT, 메타버스는 뭐라 그랬죠 항상? 바이오가 힘쓰면 얘네는 못 가요. 바이오가 힘쓴 때는 얘네를 쳐다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바이오가 힘이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로봇 같은 거 한번 쳐다볼 만한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성장주니까요. 그런 논리를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타 뭐 이렇게 항공주, 여행주, 뭐 화장품주 요즘 깔짝깔짝 거리는데 이런 거 볼 시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뭐 농업주 이런 것도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방산주들 중에서도 메리트 있는 거 많거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현대 로텐강 같은 경우도 9배 이 정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매력 있는 방산주도 많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코스피가 진짜 국가 관련해가지고 무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몰라서 저도 방산주 편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산주 얘기한 거 거의 처음이죠? 혹시 몰라서 방산주 편입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 에어로. 원래 LIG 넥슨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LIG 넥슨이 미국이 고스트 인수하면서 좀 비싸졌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차트 보면 이거 겁나서 못 잡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약 14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총이 지금 한 7조예요. 7조인데 영업이 그래도 1조를 찍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한 6,500 찍거든요. 그러면 마냥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총 7조면은 지금 퍼가 한 10배에서 조금 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다. 이 정도로 조금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대 로템을 볼게요. 현대 로템도 지금 주가가 꽤나 많이 눌렸죠. 근데 얘가 K2 흑표 전차라고 하죠. 이거 지금 수주가 엄청나게 쌓였거든요. 흑표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매출이 뭐 미쳤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여기서 24년에는 한 20% 성장하는데, 올해 24년에는 이제 매출이 뭐 엄청나죠. 거의 한 70%에서 80% 가까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30% 이상 성장하거든요. 25년에도. 그러면은 뭐 현대로템 매력 있지 않나요? 지금 당기순이익이 내년도 기준 밸류를 먹이면은 이게 3,200억 당기순이익이니까 PR로 보면 10배가 안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 POR로 보면은 뭐 한 13배? POR이? 그러니까는 뭐 엄청 매력 있는 정도다, 지금. 방산주 치고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때 해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해지의 개념으로라도 방산주 좀 봐야 되나? 전 개인적으로 빅텍 이런 거 안 합니다. 테마주 같은 건 안 하고 진짜 실적이 찍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한테 제시를 한번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진짜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실적도 받쳐줘, 앞으로 성장도 계속해,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뭐 어디 전쟁하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가성비 좋은 이런 흑표 전차, K2 흑표 전차, 뭐 K9 자주포 이런 거 계속해서 조금 그 수요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여기 K2 흑표 전차 딱이 벌써 딱 찍혀 있잖아요, 방산물자라고. 이런 거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매력이 있다. 그리고 오늘 빠질 수 없는 게 2차 전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2차 전지 보면은 와 진짜 많이 빠졌어요. LNF 이 정도 빠질 건가 싶고, 에코인들은 제가 애초에 이거 첫 상승 나왔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니 돈도 없는데 얘는 뭘 한다는 거야? 이거 돈을 누구한테 빌리려고? 얘는 심지어 대주주가 지분도 높지 않아가지고 삼자 배정하기도 애매해요. 에코인드림은. 이런 거는 조금 테마주로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친구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질 거였나? 라는 생각 들어요. 그 DH도 오늘 수주 나왔는데도 1% 상승. 그러니까 지금 투심이 정말 안 좋구나,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테슬라발, LG에너지솔루션, LNF 이렇게 좀 오늘 많이 하락을 나왔는데 뭐 잘 돌려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로 어두운 터널이 어디 끝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땅굴이 생각보다 깊은 거예요. 음극재든 셀이든 양극재든 분리막이든 전액이든 밸류가 정말 싸졌어요. 이제 다시 한번 2차전지가 밸류 계산해가지고 저점을 한번 딱 찍어주는 순간이 보이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바이오가 조금 더 매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2차전지도 저도 모아는 간데, 전략이 제가 얘기 드렸죠.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세팅을 하되 뭐가 올라가든지 한쪽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 얘가 하루 올라가고 얘가 하루 올라가는 것보다 얘가 올라가고 그 다음날 올라가고 그 다음날 올라가서 여기서 번 돈으로, 그럼 얘가 이제 못 가고 있겠죠. 싸져 있는 요런 걸로 사가지고 모은다. 그럼 다음에 얘 또 모은 다음에 얘가 올라오면 이제 그 다음에 반도체도 모아보고, 뭐 그 다음에 미용기기도 좀 다시 더 모아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한 가지 섹터로만 하면 살아남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 가지 포트를 오밀조밀하게 생각해가지고 섹터를 나눠서 찢어가지고 또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조금 잘 하셔가지고, 종목을 지금 너무 조금만 하는 것보단 저는 기본적으로 8종목에서 지금은 14종목 정도, 요 정도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숫자는. 원래는 제가 한 4개에서 6개 정도 운영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기본적 분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 종목 매수하고 매매하는데 오래 걸려요. 분석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금 피곤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막 14개, 8개씩 분석을 해야 되니까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한 군데 몰아놨다가 너무 막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지금 20% 넘는 비중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중에서 잘 간 놈들은 문제가 없는데 안 간 놈들은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때부터. 왜냐면 이제 여기서 물타기를 잘못하거나 분할 매수에서 비중이 30% 이렇게 커져버리면 여기선 이제 무조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린 종목이 있더라도 빠질 때 사는 게 아니라 빠지고 고개를 들어서 최소한, 아무리 최소한 5일선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최소한이에요, 이게. 21선이 이렇게 쓰면 21선 눌러 앉는 거 보고 사거든요, 물타기 할 때도. 근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좀 압박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니까 그래도 5일선을 위에 안착한 거 하루 정도 보고 그리고 한번 확인하고 사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습관을 잘 들이시길. 비중이 20% 이상 넘어가서 30%까지 쌓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심리가 쫄립니다. 점점 무서워요, 시장이 빠질 때마다. 그래서 그런 거 꼭 대비해야 되고, 현금 10%는 미니멈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조만간 죽을 겁니다. 얘도 껍데기가 돼버려가지고 일단 알맹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한 개라고 있는데 한 개 안에서 이거를 0.5, 0.5 쪼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약간 편법인데 이런 걸 좀 막아줘야지 외국인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어제도 얘기 들었지만 좀 저런 거 꼴보기 싫어서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리고 HBM이 오늘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어제도 강세 보였어요. 다만 얘네도 23년에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비싸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 이제 24년이 됐고 25년 그리고 26년의 밸류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25년과 26년의 밸류를 반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HBM까지도 우리가 한 번은 유심히 보면서 매수 후보군에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왜 할까요? 바이오하고 이차전지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다시 사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대장이 안 움직여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HBM까지도 생각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 포트폴리오가 좋을까, 매력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고 지금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물려서 갈아타기 해가지고 복수해야지, 몰빵해야지 이러다 죽습니다. 테마주 해가지고 한 방에 복구시켜야지 안 돼요. 한두 번 총할지도 몰라. 근데 결국에 이런 거 습관 들이면 주식 투자 하다가 이제 이 시장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몰빵 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의미 없는 물타기, 기준이 없는 물타기 하다가 골로 갑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하셔가지고 너무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막 항공주 조금 이슈 나왔다고 이거 아시아나 노선 판다고 해가지고 항공주 샀다가 그리고 또 무슨 원전 조금 움직인다고 샀다가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저점이니까 샀는데 또 물렸어.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야 다시 온디바이스 해가지고 가. 또 안 되지. 그리고 로봇주 움직이니까 로봇주가 그래서 또 안 돼. 이렇게 깨진 사람들 이번 달에만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갈아타긴 신중하게 해야 돼요. 꼭 신중하게 판단을 정말 오밀조밀해서 결국에 얘가 올라올 놈인가? 이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물려도 올라올 놈인가? 이런 거.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어거지로 찍어 눌리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으니 그런 걸 좀 감안하시라 얘기를 들어보겠고 그리고 이거 보겠습니다.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여기 1월 2일날 고점을 찍고 9% 지난주에 9%까지 빠졌습니다. 8.97이니까. 그리고 이제 반등해서 오늘의 위치가 어디냐? 마이너스 고점 대비 7.7%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9% 빠진 거는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세게 누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지금 반등해서 이러고 있는데 코스닥은 몇 프로 빠졌을까요? 코스닥은 1월 그래도 나름대로 나스닥 흐름 따라서 반등 시도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코스닥이 나스닥이랑 또 디커플링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코스피는 디커플링이었고 코스닥은 그래도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코스닥이 코스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위치 어디? 7% 정도 빠진 상태. 7.7%.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낙폭이 똑같다. 1월달 들어서는. 빠진 폭이 똑같이 7.7%인 거예요. 그럼 어디가 매력이 있냐? 조금 더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고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코스닥이 좀 더 가볍게 많이 빠지고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스피가 조금 반등 시도가 나와도 코스닥은 당분간 바닥 잡기 흐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코스닥 가지고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건요. 여기서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여기서도 이 점선에서 이제 이런 거 딱 잡아드렸는데 반등 시도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이건 어거지로 힘으로 눌러가지고 뭐 답이 없었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저점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 들었는데 기어이 이렇게 찍어 두는 거고 이건 진짜 흔하지 않은 일이고 얘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지지는 한번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시간만 끌어줘도 얘는 올라올 테니까 뭐 이런 거 보면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코스닥은 이거 죽일 때 한번 더 죽일라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어제와 그제가 수요일이고 그제가 화요일이거든요. 이때 반대 매매가 났어요. 어디서?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에서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지고 18.3조였던 신용 잔고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17.9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4천억 어디서 줄어들었을까요? 바이오 일부와 아마 2차 전지에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아침에 세력이 확인을 했더니 이거 조금 덜 털렸는데 2차 전지에서 개인이 안 털렸어 이런 생각 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이거밖에 안 털리지 이 생각을 제가 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반대 매매 안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밀고 내일도 코스닥이 엄청 세다? 글쎄 싶습니다. 내일 또 코스닥은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래야지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반대 매매가 나올 것 같거든요. 내일도 조금 일부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월요일과 화요일에 진하게 반대 매매를 좀 유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너무 공격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막 뭐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지금 현금이 7%밖에 없어서요. 어떻게든 현금 만들 생각 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얘네가 반대면에 나와서 저점이 잡힌다 한들 FOMC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잘 돼가지고 올라가면 좋죠. 당연히 올라가면 좋죠. 근데 3월에 금리는 안 한다. 이것만으로도 올라갈 모멘텀이 될까 싶긴 합니다. 뭐 아니면 불확실성 해소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미국이 너무 많이 가고 있잖아요. 불확실성 해소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저는 다음 주까지는 조금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을 생각이다. 그리고 이런 하락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원래는 제가 보는 건 여기 기대하면 여기까지 올라간 거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1차 2차로. 근데 너무 못 올라오고 있어요. 재수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었거든요. 야 이거 밀리면은 이렇게 깨져버리면 그냥 이 앞전에 하락처럼 죽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진짜 구명정 와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디 제 생각에는 요 정도만 올라와라 제발 2550까지만 한 번만 올라와줘. 그럼 난 현금을 일단 더 만든다. 더 가면 좋죠. 왜냐면 더 가면은 추세 전환 오케이 그럼 나머지 현금 20% 써. 근데 여기서 현금 20% 만든다고 인생이 바뀌거나 엄청나게 내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장이 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빠졌을 땐 얘기가 달라요. 이 20%가 나의 생명선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나스닥이 신고가만 되면 30%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추이를 보면서 일단 미니멈 20%, 30%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코스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단기적으로는 당장 올라간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뭐 근데 테슬라가 미쳐가지고 다시 불확실성 해소로 장중에 올라가면은 내일 갭 떠가지고 이렇게 또 땡길 수도 있겠죠. 요 라인 안으로 61선을 위로 갭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것도 얘기 달라집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좀 하방 압력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예단하지 않겠다. 엄청 긍정적으로 내일 하루 봐봤자 다음 주에 FOMC 경계감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는 시선으로 보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나스닥이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흐름이 나왔어요. 원래는 제가 요거 갭만 안 떴으면은 이거 오늘 현금 좀 어떻게든 만들려고 더 노력했을 것 같거든요. 그나마 갭이 떠 있어서 아마 빠져도 다시 땡기는 이렇게 지붕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무슨 수작이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까지 일단은 실적 시즌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FOMC보다는. 그래서 이 실적을 좀 힘입어가지고 미국 시장이 우리가 반등을 하면서 현금 만들 시간을 한 번만 만들어줬으면 그런 바람으로 오늘 시장을 전체적인 뷰에서는 한번 브리핑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장난 아닙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그냥 엄청 작살났고요. 지금 계속 보라색 시그널 떠 있거든요. 그리고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저점 다시 갱신하면서 노랑 시그널이 하나가 더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LNF가 미친 듯이 빠졌는데 야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진짜 테슬라 때문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코스피 이전 상장 요것 때문에 수급의 일시적 공백인가?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많이 눌려서 쌍바닥 만들려거나 이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좀 아쉽다 흐름이.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뭐 지금 시총 5조인데 얘가 뭐 문제가 생길까요? 어쨌든 NF도 미래가 밝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밸류로 따지면 26년 끌어오면은 PE가 10배도 안 됩니다 얘도. 그래서 가격적으로 매우 매력이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지금 시장을 함부로 예단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내일 올라가네 어쩌네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시장 오늘 좋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계속해서 월화수 계속 좋을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 아침까지 특히 일요일날 브리핑 들었을 때 월화수는 FOMC를 앞두고 있으니 그래도 일단은 경계감을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와 그냥 뭐 수급으로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뭐 이거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돈의 힘으로 세력 확률이 누른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은 수능해서 좋은 포트폴리오 짜고 그리고 실제로 계좌 보면은 뭐 우리 지난 가을에 깨졌을 때보다 그래도 훨씬 괜찮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심리 컨트롤 좀 잘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 맞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요거 맞았잖아요. 요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거 그냥 7% 같아도 개별주가 많이 빠져가지고 좀 아플 뿐이다. 특히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때려 박아가지고 조금 아프시고 힘들 텐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여기서 찍어 누르고 공매도 금지로 올렸는데 또 찍어 눌렀잖아요. 이런 기억이 아직 다 잊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 올랐다가 바로 눌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심리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다? 좋은 시장 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 가이던스 이런 거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PBR 지금 0.9배예요. 쌉니다. 분명히 세력들도 요거 알아보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이랑 너무나도 디커플링이지만 그래도 힘내 보시기를.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시장은 이렇게 우리 시장은 그냥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뭐 글로벌 증시는 엄청나죠. 그냥 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니케이도 좀 빠지다가 결국에 아래 꼬리 달리고서 올렸거든요. 대만도 대만도 오늘 신고가 만들었어요. 참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그냥 부럽네요. 우리도 설마 대만처럼 이렇게 좀 붙어줄라나? 얘네도 미국이랑 디커플링이었거든요. 아, 우리도 대만처럼 한번 붙어준 날이 한번 오기를 기대하면서 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